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며느리 부럽다고요? 어머니, 저는 손님이잖아요. 어머니, 요새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다시 하세요. 부러울 거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입만 나불거리는 상전이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당신 요리가 짠 건 맞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맘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주부입니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며느리가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평소에도 요리 얘기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오면 며느리는 완전히 손님이에요. 부엌에는 발도 안 들여놓아요.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같이 음식 해볼까?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는 손님이잖아요. 저희 친정에서도 사이가 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편히 쉬라고만 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평등평등하는 세상이니까 며느리도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는데 이젠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한다니 억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우리 남편이에요. 평소에는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면서 며느리만 오면 갑자기 신사가 돼요. 세아가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버지가 다 해줄게.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요즘 일도 바쁘고 많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뭔가요? 30년 넘게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시부모님 모실 때도 애들 키울 때도 혼자 다 감당했는데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희생은 당연한 거고 며느리는 얼굴만 비춰줘도 고맙네 예쁘네 하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만 갑자기 배려심 많은 남편으로 변신해요. 평소에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아들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끔 엄마 괜찮아?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이프 눈치만 보죠. 명절 때 제가 홀로 음식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부엌에서 뒹굴어도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여보 피곤하지? 하면서 신경 쓰느라 바빠요. 저한테는 인사치레로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끝이죠. 예전에는 적어도 설거지라도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요. 며느리가 자기 다리 아프다고 하니 바로 가서 주무르고 있는 거 있죠? 오빠, 나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신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에 어찌나 날쌔게 움직이던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한 건 며느리가 제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기름져요. 이렇게 드시면 고지혈증 생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음식들이 다 짜네요. 나이 드시면 혈압 관리 중요한데 슴슴하게 드셔야죠. 이 나물은 너무 오래 볶으신 것 같아요. 영양소가 다 파괴됐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제 요리 실력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진짜로 제가 걱정이 된다면 반찬이라도 한번 만들어 왔을 텐데 항상 그놈의 말뿐이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제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혜주는 밥 먹으면서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 한마디에 남편도 아들도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건강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시부모님 걱정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 넘게 이 집 음식 먹으면서 누구 하나 토달지 않던 사람들이 며느리 말만 나오면 갑자기 건강 전문가가 되어서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기들 밥해 먹이느라 고생한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느껴져서 더 서러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작년 추석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평소처럼 저 혼자서 온갖 제사 음식을 다 준비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국도 끓이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부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은데요. 다 살찌는 음식들이라 조금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일도 긴데 해외여행이나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집도 많던데요. 그동안 제사 준비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던 남편과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그래, 제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도 아니지만 새벽부터 고생한 사람 앞에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보람도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뭘 위해서 살았나 싶었어요. 남편은 뭐 요즘 남이 편이라고들 부르는 것처럼 원래부터 밉상이었지만 아들에게까지 서운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도 저를 배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머니 이 반찬은 제가 사온 걸로 드세요. 더 건강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신 건 짜니까 건더기만 드세요. 제가 한 음식은 마치 불량식품 취급을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떠보고는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 앞에서 간장을 더 넣는 거예요. 언제는 짜다더니 일부러 슴슴하게 끓인 국에 간장을 들이붓는데 제 속도 새까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쩌냐고요? 뻔하죠 뭐 칭찬 일색입니다. 남편은 저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보고도 우리 지연이가 장금이네?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어요. 저는 한동안 이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바보처럼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는 며느리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하다 제가 유일한 낙으로 여겼던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 또 나가세요.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건강한 음식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제 행동을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들과 만나서 맛집 투어하고 여행 다니고 자유자재로 살아요. 저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집에나 처박혀서 일이나 하라는 뭔 뜻이 느껴지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남편은 평생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겨왔고 며느리가 와서 저를 비판해도 제 편은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며느리 편에서 저를 나무라죠. 아들은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소중해졌어요. 제가 서러워해도 힘들어해도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할 뿐이에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 집의 여주인인 양 행동하면서 저를 나이 많은 하녀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어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된장찌개에 설탕을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당뇨 있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다시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는 제가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게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뭔데 내 음식을 함부로 버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전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해드려도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남편과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더니 한마디씩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당신? 그리고 그 정도로 잔소리 들었으면 당신도 좀 고쳐봐. 남편의 저를 책망하는 목소리도 엄마, 지연이가 엄마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지연이도 싫은 소리 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 챙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를 또 예민한 사람 만드는 아들의 말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상황 자체가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 집은 좀 있어도 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을 챙겨준다는 핑계로 계속 무시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며느리는 절 자기 입맛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싶었던 거고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절 지켜줄 마음이 없던 거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내 요리 무시당하면서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생활은 못하겠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까짓 거? 30년 넘게 이 집 살림하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어봤어? 며느리만 오면 갑자기 자상한 남편 되고 평소에 나한테는 인사치레만 하던 사람이 아들도 며느리도 제 얘기를 듣고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화병으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고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친언니가 제 사정을 듣더니 기꺼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 언니만이 내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고마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러웠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함께 산 가족인데 이렇게 각자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걸요. 항상 가족들 좋아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요. 간도 제 입맛에 맞게 하고 아무도 토달지 않아요. 짜다느니 기름지다느니 하는 사람도 없어요. 동네 친구들과도 마음껏 만나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말 듣고 화날 일도 없어요. 여행도 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단 생각이 들어서 혼자만의 미래도 준비 중입니다. 적게나마 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청소 일도 시작했고요. 남편과도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그동안 며느리 편만 들었던 거, 너 힘든 거 몰랐던 거. 그 사람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했어요.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빨래도 직접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더군요. 아들도 왔어요.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앞으로는 와이프한테도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 엄마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서러워한다고요. 며느리도 왔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나 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두들 미안하다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혼자 사는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저를 무시하지 않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 하지만 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해요? 그동안 가족 같지 않게 살았는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있어요. 최근에는 수채화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족들이 연락해요. 명절 때는 집에 와달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해요. 이제는 저만의 명절을 보내거든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무시당할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